DK님, 저희는 지금 울산조선소에서 가장 큰 드라이도크 앞에 서 있는데요. 정말 거대하군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크기의 드라이도크인데 대략적인 크기가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이 드라이도크의 길이는 630m가 넘고 폭은 100m가 넘습니다. 동시에 4척의 선박을 이곳에서 제작 및 조립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약 6만 3천 명의 근로자가 HD 현대중공업의 일원으로 이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조선소의 크기와 이곳에서 배를 만드는 근로자 수를 보면 조선소 자체가 도시 안의 또 다른 도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들이 세계 1위의 조선소라고 자부하는 이유를 이 조선소의 엄청난 시설과 우리가 둘러본 놀라운 함정들을 보며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지난 5월 영국 클라슨 리서치가 발표한 글로벌 선박 수주 통계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중국 조선소들이 압도적인 도크 물량과 저가 밀어내기로 전세계 시장을 다 먹어치우던 판세였는데 단 한 달 만에 대한민국 조선사들이 전세계 선박 발주 물량의 무려 44%를 단독으로 쓸어 담아버린 것인데요. 대체 이 44%라는 숫자 뒤에 어떤 거대한 반전과 중국 조선업의 치명적인 몰락 시나리오가 숨어있는지, 그리고 결국 미중 패권의 거점지인 해양에서 한국의 독자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거대해지고 있는지, 반도체를 이은 군사적 메커니즘으로 떠오른 한국 조선의 위대한 여정 및 반전을 오늘 빠르게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Let's get it! 전세계 바다를 돌아다니는 대형 선박의 직급을 나타낼 때 표준으로 쓰는 단위 바로 CGT입니다. 단순히 배의 무게만 재는 톤수가 아니라 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기술적 난이도와 공사비까지 싹 다 반영해서 가치를 매기는 깐깐한 단위인데요. 이 단위 기준으로 지난달 대한민국이 기록한 수주량은 그야말로 경이로운 수준이었습니다. 바로 44%. 마진없이 판매하는 중국 척가 수주와 물량 공세로 중국이 47%를 달성하면서 전세계 선박 시장은 한국과 중국이 양분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질적인 체급 차이, 고부가 가치 선박 시장의 점유율이죠. 현재 전세계 바다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선박은 바로 영하 163도의 극초저온으로 천연가스를 얼려서 나르는 LNG 운반선인데요. 이 LNG 운반선 시장에서 대한민국 조선 3사의 점유율은 무려 70%에 육박합니다. 그냥 시장을 휩쓸다시피 독점하고 있는 격이죠. 여기서 나오는 가격별 수치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중국 조선소들이 주로 찍어내는 일반 벌크선이나 수영 컨테이너선은 한 척당 가격이 고작 3천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 선에 불과합니다. 반면 한국이 쓸어 담고 있는 대형 LNG 운반선은 한 척당 가격이 무려 2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척당 3,600억 원이 넘어가죠. 중국이 마진도 안 남는 깡통배 7, 8척을 뼈빠지게 용접해서 만들 때 한국은 최고급 기술이 집약된 황금알을 낳는 거대 선박 한 척으로 매출과 마진을 동시에 압도해버리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더 소름돋는 반전은 이번 5월 통계의 내막을 까보았을 때 확 드러나게 되는데, 중국이 수주한 물량의 내부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전체 수주량의 무려 60%에 달하는 85만 CGT가 순수 수출 물량이 아니라 중국 국영 선사들이 자국 조선소의 일감을 몰아준 이른바 무늬만 수주인 내수 밀어주기 물량이었습니다. 올해 들어 해외 선주들이 중국 조선소를 외면하자 다급해진 중국 정부가 관제 수주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는 뜻이죠. 반면 대한민국 수주 물량은 90% 이상이 전세계 탑티어 오너들이 지갑을 열어 발주한 순수 외화벌이 수출 물량입니다. 자국 내수 뻥튀기를 걷어내고 순수 글로벌 기술 경쟁력으로만 붙었으면 이미 한국이 중국 조선업의 빰샤대기를 올려치고 있다는 방증인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중국 조선소에서는 최근 웃지 못할 사건도 발생하고 있는데, 바로 중국이 선박을 만들면 만들수록 한국이 돈을 벌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 글로벌 선주들이 배껍데기는 인건비가 싼 중국 조선소에 맡기면서도 심장인 엔진만큼은 무조건 한국산을 사다 박아라 라고 특약을 넣고 있기 때문인데요. 선박의 심장인 엔진 시장을 보면 대한민국 HD 현대중공업이 독자 개발한 힘센 엔진이 세계시장 점유율 35% 이상을 먹으며 전세계 1위를 공고히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엔진과 STX 엔진의 물량까지 합치면 전세계 바다를 굴러다니는 대형 선박 엔진 시장의 절반 이상을 대한민국이 통째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실제 하나엔진의 공식 분기 보고서와 수주 상황 데이터를 까보면 이러한 현상을 잘 알 수 있는데, 전체 선박 엔진 수주 잔액인 약 3조 1133억 중에서 중국 조선소들이 발주한 물량의 비중이 무려 34%인 1조 500억 규모에 달합니다. 매출 증가율을 보면 더 기가 막히는데, 하나엔진의 중국향 선박 엔진 분기 매출액은 무려 전년 대비 104%라는 정신나간 폭증세를 보였죠. 그럼 대체 왜 해외 선주들은
기업들은 그토록 중국산 엔진을 불신하고 한국산 엔진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최근 환경 규제 때문에 대세로 떠오른 이중연료 엔진 장착이 사실상 필수화되면서 중국은 급하게 엔진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추후 실제 가동 사례를 통해 중국산 엔진의 치명적인 결함과 문제점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CMA CGM이나 스위스 MSC 같은 메이저 선사들이 성가 절감을 위해 중국의 민영 대형 조선소인 양쯔강 조선과 국영 대련조선에 친환경 이중연료 선박을 발주했다가 중국 내 라이센스 업체가 제작한 메인 추진 엔진을 달고 나갔던 배들이 대해 한가운데에서 엔진 제어 시스템 오작동으로 시스템이 완전히 셧다운되며 배가 그대로 필요하는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수천억 원짜리 배와 그 안에 실린 수천억 원어치의 화물이 영문도 모른 채 바다 위에 멈춰서서 하루에만 수억 원의 손실을 내는 끔찍한 리스크를 경험한 선주들은 중국 엔진에 완전히 질려버린 것이죠. 이 때문에 글로벌 오너들은 계약서 특약으로 메인 엔진과 구동계는 무조건 한국의 하나엔진이나 HD 현대중공업 제품을 탑재하라고 강제 못 박아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듯 순수 수출 경쟁력과 내구성에서 중국 엔진은 도저히 한국의 발끝도 못 따라온다는 게 이미 시장에서 입증된 팩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그래 한국 조선이 전세계 1등하고 엔진 시장 다 씹어먹는 것까진 좋은데 결국 LNG선의 핵심인 화물창 기술이 없어서 배 한 척 팔 때마다 프랑스 GTT사에 5%나 되는 막대한 로열티를 제공하는 건 왜 빼먹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네, 뼈 맞았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전세계 LNG선 시장을 70-90%씩 지배하면서도 정작 화물창 원천 특허는 프랑스 GTT가 예외 없이 독점해오고 있죠. 배 한 척 지어 남는 마진의 상당 부분인 척당 100억가량을 프랑스에 고스란히 헌납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은 화물창 국산화를 위해 20년 전부터 KC1이라는 독자 화물창을 만들며 도전해왔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한 실패로 끝났는데요. 그러나 그 본질을 파고들면 화물창 설계를 100% 주관했던 한국가스공사의 원천 기술력 부족이 원인이었습니다. 애초에 가스공사는 육상용 대형 고정식 저장 탱크만 지어봤던 터라 선박용 화물창을 정밀 설계할 수 있는 실전 데이터가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죠. 땅 위에 고정된 육상 탱크는 그냥 두껍고 단단하게 지으면 끝이지만 거친 파도 위를 달리는 선박용 화물창은 액체가스가 벽면을 사정없이 때리는 무지막지한 충격인 슬로칭 현상과 영하 163도에서 철판이 미세하게 수축되는 동적 환경을 완벽하게 제어해야 하는데, 이 선박용 원천 기술에 대한 이해와 실력 자체가 부족한 상태에서 검증도 안 된 도면을 무리하게 상용선에 탑재했다가 2018년 국산 화물창을 달고 나간 국저선에서 외벽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내려가 선체가 비틀어지고 얼어붙는 콜드스팟 결함이 대대적으로 터져버린 것이죠. 가스공사가 자체 설계 능력이 없다 보니 4차례나 지수리를 거치고도 정확한 기술적 원인조차 잡아내지 못했고 결국 전례 없는 대형 손실 소송전으로 이어지며 국산화 잔혹사가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 올해 초인 1월 21일 재판부는 이 공방에 확실한 책임을 따졌는데요. 법원이 KC1 화물창 구조적 하자는 가스공사의 설계 부실이 원인이라고 명확히 판결하며 가스공사가 삼성중공업에 무려 2,996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거의 손실액의 70%에 달하는 금액이죠. 가뜩이나 가스공사 적자인데 배상까지, 이건 고스란히 국민들 혈세 부담으로. 무튼 이렇게 공기업과의 협업이 최악으로 치닫자 현재 오히려 민간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진짜 국산화 2라운드가 무서운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공기업 리스크를 완전히 걷어낸 K조선 3사는 각자 독자적인 초격차 화물창 3총사를 세상에 내놓으며 프랑스 GTT에 뚝배기를 깰 준비를 마치고 있는데요. 삼성중공업이 주도하는 KC2는 과거의 설계 오류를 민간의 정밀 기술력으로 완벽히 보완하고 독자 개발한 레이저 고속 용접 로봇까지 투입해 시공 품질을 극대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년 말 LNG 운반선에 이를 탑재해 통영 LNG 기지에서 제주 LNG 기지까지의 한국 최초 연안 상업 운항 노선 주행을 결함 제로로 완벽히 성공시켰죠. 여기에 HD 현대중공업의 화물창 하이맥스는 세계 1위 조선소의 자존심을 걸고 개발된 독자 화물창으로 진짜 장점은 기존 GTT 방식의 단점을 완전히 우회한 독립형과 멤브레인형의 하이브리드 구조라는 점에 있습니다. 슬로칭 충격을 견디는 구조적 강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설계하여 내구성을 극대화했을 뿐만 아니라 현대가 보유한 글로벌 최고 수준의 독점 기자재 공급망 시스템에 이 화물창 생산 라인을 그대로 태울 수 있게 설계된 것이죠. 즉 부품 조달부터 공정 단계까지 완벽한 국산 원스톱 인프라가 갖춰지기 때문에 타사 대비 압도적인 원가 절감과 건조 속도를 무기로
GTT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오션의 솔리더스 화물창이 존재하는데 현존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라 불리는 제품으로 특수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의 밀도를 극대화하고 이중 방벽 구조의 틈새를 마이크로 단위로 제어하는 독보적인 초저온 단열 기술 진전을 이뤄내는데요. 그 결과 LNG선 기술력의 절대 지표라 불리는 BOR, 이를 가스 기화율을 세계 최저 기록인 0.049%까지 떨어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프랑스 GTT의 최신 화물창 기화율이 0.07선인데 이걸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깎아내려 경이로운 격차를 만들어낸 것이죠. 배가 항해하는 동안 증발해서 버려지는 천연가스를 사실상 거의 완벽하게 차단하는 무서운 기술적 진전을 이뤄내며 글로벌 탑티어 성급 승인을 싹쓸이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놀라운 한국 선박 수조 능력, 엔진 제조력, 그리고 극초저온 화물창 기술력이 단순히 민간 상선 시장에서 돈 몇 푼 더 버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부터가 진짜 소름 돋는 해양 군사 패권의 히든카드이자 반전 시나리오로 이어지는데요. 현재 전세계 바다에서 미국을 밀어내고 해양 패권을 잡겠다며 무지막지하게 군함을 찍어내고 있는 중국의 무서운 물량 폭주에 대항하여 판세를 단숨에 뒤집어버릴 결정적인 해양 군사 카드를 결국 대한민국만이 독점하고 있다는 결론이죠. 남중국해와 태평양을 집어삼키려는 중국의 야욕을 제어하기 위해 지금 미국 군사 전문가들과 미 해군 수뇌부는 미국 자체의 군함 건조 인프라는 이미 붕괴했다. 태평양에서 중국을 완벽하게 억제하고 청소할 수 있는 유일한 동맹이자 국가 전략적 자산은 오직 대한민국 조선소뿐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를로스 델토로 미국 해군 장관이 수시로 군함 정비와 건조를 애걸복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상선시장 전세계 44%를 주도하며 기른 미친 용접 기술과 철판 가공 캐파는 전시 상황이 되거나 군사체제로 전환되는 순간 이지스 구축함 및 대형 호위함을 한 달에 몇 척씩 공장에서 기성품처럼 찍어낼 수 있는 가공할 만한 방산 캐파로 고스란히 시연됩니다. 선박 엔진의 지배력은 차세대 이지스함에 들어가는 고출력 통합전기 추진체계와 디젤 잠수함인데도 한 달 넘게 물속에서 숨어버리는 준원잠급 괴물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 독보적인 구동계 자립으로 이어지죠. 또 여기에 한국의 독자적 극초저온 화물창의 단열 기술은 향후 우주 항공 방산의 핵심인 액체수소, 액체산소 로켓 연료 탱크 통제 기술과 해군 인구 절벽을 해결할 초정밀 무인 유령 전단의 장기 생존력을 보장하는 원천 기술로 이어집니다. 즉 이것은 단순히 미국의 하청기지가 되어서 군함을 대신 지어준다는 굴욕적인 이야기가 아닌 수주부터 심장, 보관함까지 선박의 시작과 끝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원천 기술 생태계를 쥔 대한민국 그 자체가 미래해상 안보와 글로벌 공급망 패권의 절대적인 주역, 한마디로 킹메이커이자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뜻입니다. 과거 서방 세계는 한국을 그저 싼 값에 배껍데기나 잘 짜는 개발도상국의 노동력 정도로 치부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도 기술은 유럽의 설계도를 사오고 리스크는 무능에 발목 잡히던 변두리의 약자였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지독한 기술 독립 정신으로 심장을 국산화하고 뼈아픈 실패의 트라우마를 장인 정신의 기술력으로 극복해 화물창까지 손에 쥔 오늘날 대한민국 조선업은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방산 괴물로 진화했습니다. 이제는 서방 세계가 한국의 배와 엔진 기술 없이는 바다에 배 한 척 띄우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한국을 찾는 게 아니라 울며 애걸복걸에 한국을 찾고 있으니 이보다 완벽한 역전극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400년 전 열세한 환경 속에서도 독자적인 거북선과 판옥선의 기술력, 그리고 포기할 줄 모르는 정신력과 발군의 지략으로 전세계전 역사를 새로 썼던 충무공 이순신 장군, 그들의 핏줄에 흐르는 해양 DNA가 마침내 상선과 군함이라는 웅장한 돛을 달고 전세계 해양 패권의 정점에 한국만이 우뚝 서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잊지 말자. 우리는 충무공 이순신의 후예이자 거북선 3번함 좌연 조타수의 핏줄이며 전라 좌수영 판옥선 1번함 목수의 후예이다. 조선 수군은 패배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전멸할 것이며, 그러므로 이곳 명량의 바다는 조선 수군의 무덤이 될 것이다. 적이 그렇게 믿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아군들도 우리 조선 수군의 패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나는 지난 6년간 수많은 전장의 부하들을 세워왔고 단 한 번도 진 바 없다. 그는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는 전장으로 부하들을 이끈 바 없기 때문이다. 허나 이번에는 나 역시 아무것도 자신할 수 없다.
수십 배에 달하는 적과 싸우기에는 우리가 가진 병력이 너무도 일천하며 또한 우리 조선 수군이 싸워야 할 울돌목의 저 험준한 영류는 외적보다 더욱 무서운 적이 되어 우리 앞을 가로막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모든 악조건을 모두 안고서라도 나는 그대들과 더불어 전장으로 나아갈 것을 희망한다. 승리에 대한 확신은 없다. 단 한 명의 전상자도 없이 전장을 벗어나리라 장담할 수도 없다.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약조는 내가 조선 수군의 최전선을 지키는 전위군이 되겠다는 것, 그것뿐이다. 대장선이 가장 먼저 적진으로 진격할 것이며 적을 섬멸하지 않는 한 결코 이 바다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목숨과 바꿔서라도 이 조국을 지키고 싶은 자 나를 따르라. Cruising in my lane fast, call it high speed. I've been working hard, yeah, I've been working nightly. If you think you'll win, ha, nah, likely. I be taking shots, yeah, cold-blooded, icy. Watching numbers grow is what I call sightseeing. In the front row, run it up when they hype me. The following grows, they know how to ignite me. Call me CEO, I've been running right, see. And I ain't playing games, I create my own lane, making pleasure out of pain, turning losses into gains, I'm the boss, I'm making change. I've been rocking this exchange, Pop
Popping off and risking things, gonna make a name. I just wanna be famous, but I don't want that cheap fame. No, I'm not that vain. I just wanna be greatness. I just wanna